안녕하세요. 프로골프 매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성희준 변호사입니다. 골프장이나 연습장 그리고 뭐 골프 대회 등등에서 골프 관련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은 골퍼분들이 평소에 알아두면 좋을 법한 그런 법률 상식들, 그다음에 골프장에서의 대처 방법들 이런 것들 좀 풍성하게 배재희 프로님과 함께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평소에 저의 스승님이자 네. 제가 존경에 맞지 않는 배재희 프로님이랑 같이 함께하게 돼서 저 어제 밤에 설레서 잠을 못 잤어요. 아 정말요? 저는 사실 궁금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네. 아 정말 어떤 걸 질문을 드릴까 하고 왔는데 이렇게 뵈니까 또 전혀 다른 모습이네요. 연습장에서 또 다른 모습.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자 그럼 첫 번째 혼다를 건 엇갈린 진술. 네. 자 이거는 뭔가요? 혼다를 건? 혼다면 자동차겠죠?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 사건의 원고는 한 컨트리 클럽의 클럽 회원이었고 회원들 간 골프 대회를 개최하는 그런 대회에 참가를 하였고 네. 거기서 홀인원을 기록했습니다. 파3 홀이었는데 거기서 홀인원을 기록한 거죠. 그 홀에서 홀인원을 하는 경우에는 시가 3,500만 원 상당의 혼다 승용차를 부상으로 준다. 지급하는 그런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사실 골퍼들은 굉장히 기대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그 프로 시합에는 거의 뭐가 걸려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성적이랑 상관없이 이번으로는 모든 선수들이 내가 홀인원을 해야 돼. 거기에만 집중을 해요. 그렇지, 그렇지. 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거는 골퍼라면은 홀인원에 대해서 만약에 홀인원 했어요. 지금 한 사건이죠. 네. 했으면 이건 굉장히 대단하고 대단한 그 사건이죠. 혼다를 얻었다라는 것만으로도 지금 엄청난 사건인데요. 네, 네. 아무튼 이 사건으로 다시 돌아와서 얘기를 해보면 이분은 파3 홀에서 홀인원을 했고 골프장 측에서도 홀인원에 전혀 문제가 없다 시상까지 다 했어요. 그리고 시상까지요? 네. 이분은 혼다 승용차를 받을 거라는 기쁨에 도취되어 있는 아니 상태였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시상식까지 하고 정말 그렇죠. 그 자동차 얻었어. 내가 프로골퍼도 아닌데 파3 홀에서 와. 홀인원을 했고 거기다 승용차까지 얻었다. 너무 축하할 일이에요. 이건 뭐 평생에 있을까 말까 그러니까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골프장 측에서는 뒤늦게 시상식 다 마치고 5일 뒤에서야 문제가 있다라고 이의를 제기합니다. 어떤 내용이냐? 그때 당시에 골프 대회 당시에 골프 프런트나 식당 입구에 로컬 룰을 게시했다. 즉 로컬 룰이란 뭐냐면 70세 이상만 시니어 티에서 칠 수 있다라고 하는 로컬 룰을 게시를 했는데 원고 본인은 63세라는 거예요. 그리고 원고 본인이 파3 홀에서 시니어 티에서 홀인원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로컬 룰에 위반되어서 위반이다. 이거는 네. 실격 처리되어야 한다. 그런 주장이었습니다. 네. 제가 만약에 그 골퍼였다면 너무 화가 났을 것 같아요. 너무 화가 나고 그 로컬 룰이라는 거를 정확히 그럼 나가기 전에 뭐 여기서 치시면 안 줍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나요? 그렇죠. 그런 이제 사전에 안내가 충분히 있었어야 되는데 그 골퍼분은 파3에서 홀 인원을 했고 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걸 당시 경기 진행 요원들을 통해서 확인을 했고 그래서 확인까지. 홀인원이라는 게 확인이 돼서 네. 시상까지 다 마쳤기 때문에 네.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그런 입장이었어요. 네. 그렇지만 골프장 측에서는 로컬룰 위반을 이유로 혼다 승용차를 지급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결국 소송까지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아니 그런데 너무 속상한데요? 너무 기쁜 일이고 축하해줄 일인데 뭐 로컬 룰이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서 이거 안 된다. 이거는 안 너무 되는데. 속상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차를 받을 수는 있었겠죠. 네, 일단 법원의 판단은 이랬습니다. 법원에서는 이미 당시 경기 진행 요원들을 통해서 룰 위반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을 받았고 문제 없이 시상식까지 마쳤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일이나 지난 다음에서야 로컬 룰 위반을 이유로 이거 실격 처리한다는 것은 신의 측에 위반된다라고 판단을 다행이에요. 해서 다행이에요. 결국에는 그분에게 혼다 승용차 또는 그 가액 상당액을 배상해라라고 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너무 다행이지만 이거 굉장히 그래도 좋은 일인데 속상했겠네요. 소송까지 가려면 시간도 걸리고요. 그러니까요. 예, 또 변호사 비용도 들고 맞아요. 여러 가지 마음고생을 했을 거예요. 네, 그래도 다행입니다. 네. 자, 두 번째 사건은요. PGA 프로투어 대회 조작 사건. 아니 뭐 이렇게 뭐 조작 사건 이런 게 있을 수 있나요?
이건 아마 프로님께서 뉴스를 통해서 접해 보셨을 아마 뉴스일 겁니다. 이게 2022년 8월 20일에 미국에 있었던 미국 프로골프 PGA 투어 플레이오프전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플레이오프요? 네, 당시에 대회에 참가한 로리 맥길로이라는 선수가 네. 퍼팅을 준비하는 사이에 네. 갑자기 골프공 하나가 그린 위로 대굴대굴 굴러온 겁니다. 그 골프공이 자꾸만 방향을 바꿔서 계속 홀컵 쪽으로 굴러가는 거예요. 엄청나게 방해가 될 텐데요. 누군가 리모컨으로 갤러리 중에 한 명이 리모컨으로 골프공을 조작한 겁니다. 그러면 그 골프공으로 조작을 해서 지금 맥큐를 방해한 거네요? 네. 아니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저는 이거 뉴스를 보면서도 굉장히 황당했는데 그 중계 화면에는 그린 바로 앞까지 들어온 남성 관중이 있었고 그 사람이 리모컨으로 골프공을 조작하는 장면이 포착이 됐다고 합니다. 네. 그 리모컨을 조작해서 골프공을 집어넣은 다음에 마침내 내 꿈을 이뤘다 하면서 너무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고요. 이게 굉장히 굉장히 긴장도 많이 했고 그런데 무슨 지푸라기 하나 있어도 신경 쓰이는데 그 공이 왔다 갔다 했다라는 건 너무나 방해를 많이 한 건데요. 그래서 그 선수가 그 공을 집어서 연못으로 던져버렸다고 합니다. 네. 그러자 그 관중이 왜 내 공을 집어 던지냐면 오히려 항의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상황인가요? 이럴 수가 있나요? 네. 저는 이렇게 뭐 조작 이런 건 사실 이런 거는 뭐 전혀 아니지만 제가 일본 투어를 좀 길게 했어요. 일본에서 제가 시합을 하고 있는데 그때 굉장히 큰 지진이 제가 시합하는 코스에서 한 500km 정도 떨어진 지점이었어요. 굉장히 가까운 지점이었네요. 갑자기 공이 이렇게 지렁이처럼 떼굴떼굴 구르는 거 한 3바퀴가. 그래서 다들 이제 선수들이 그 공을 보고 어머나 이게 무슨 일이지 했는데 약간 이제 짐작을 했죠. 아 지진이 좀 크게 왔나 보구나. 우리는 지금 느끼지 못하는데. 하지만 네. 골프 공이 움직인 거고. 공이 그냥 홀아웃은 했지만 그런 일은 있었어요. 아, 그게 실제로 그런데 전혀 다른 부분이죠. 그렇죠. 이건 리모컨으로 조작을 했으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방해를 많이 받았는데요. 내가 플레이하는 공이 아닌 다른 공이 올라가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그걸 임의로 조작해서 선수들의 경기 진행을 심각하게 방해한 사건이기 때문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네, 갤러리로 갈 때 주의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사건이에요. 네. 과수원이 손해를 본 이유? 골프장 대 가수원 이런 건 뭐 이런 일은 어떤 일일까요? 우리나라가 사실 골프장이 굉장히 많은 편이잖아요. 땅덩이 크기에 비해서 골프장이 굉장히 많은데 지방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어떤 과수원이나 농작물을 재배하는 그런 농장에 인접해 있는 그런 골프장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게 너무 이제 조명이 셀 경우에 인접해 있는 과수원에 농작물 재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또는 야간에 꼬이는 그런 날벌레들 때문에 오히려 그러네요. 해충 피해를 입을 수 있다라는 그런 과수원의 주장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또 골프장에서는 인접된 과수원에서 멧돼지나 이런 뭐 새들을 쫓기 위해서 설치해 놓은 포금기 그런 포금기의 소음 때문에 내장객들이 골프를 치는데 굉장히 좀 방해를 받았고 그로 인해서 내장객 수가 많이 줄었다 이런 식의 주장을 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골프장과 과수원의 어떤 좀 대립이 굉장히 첨예하게 이루어졌었는데요. 그런데 너무 제가 보기에는 양쪽 다 일리가 있는 주장이잖아요. 왜냐하면 골프장은 골프장대로, 그렇죠. 과수원은 과수원대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럴 때는 뭐 좀 끝나지 않는. 그렇죠. 끝나지 않는 줄다리가 될 수 있어요. 네. 근데 법원의 판단은 어떠했냐? 판단이 난 거죠. 그렇죠. 네. 판단이 났는데요. 네. 법원에서는 포금기를 사용하는 것, 과수원에서 포금기를 사용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이다. 그리고 어떤 소음의 정도를 측정을 해봤을 때 이것은 수인 한도 내에 있는 그런 소음이다. 역시 법이라는 거는 뭔가 정해져 있기 네. 때문에 이제 답이 나오네요. 다 네. 기준에 따라서 정해져 있어야 하기 네, 때문에 그래서 새와 짐승을 쫓기 위한 업무상 반드시 필요한 포금기 설치였기 때문에 네. 이거는 골프장 측에서 참아야 한다. 네. 그런 판단을 했었고요. 그래서 골프장 측에서 청구한 소송은 기각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수원 측에서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는 법원은 어떻게 판단을 했느냐? 공이 날라와. 근데 이건 제 생각. 네.
그것도 이제 똑바로 치려고 하는데 잘못 친 거잖아요. 그렇죠. 일부러 그리로 친 건 아닌데. 그렇죠. 네. 그러면은 그것도 그런데 어떻게 판결이 됐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일단 첫 번째 아까 제가 언급했던 야간 조명 문제. 야간 조명은 문제가 없었느냐. 이거를 법원에서 관련 기관에다가 감정 평가를 맡겼어요. 평가를 맡겨서 이게 정말 실제로 야간 조명 때문에 해충 문제가 발생하는지 여부, 그리고 실제로 과실 수확이 줄어들었는지 여부,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정 평가를 했고 그 결과 별다른 인과관계가 없다고 확인이 그래요? 된 거예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야간 조명 때문에 과수원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라고 그런 판단을 내렸고, 또 하나 갑자기 부지기수로 날라오는 네. 그 불특정 언제 날라올지 그렇죠. 모르는 그런 골프공의 위험, 네. 이 건에 대해서는 법원이 위자료를 인정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 이거는 제가 궁금해서 골프장 쪽에서 조금 조치를 만약에 취해줬더라면 그렇죠. 판결이 달랐을까요? 그런데 프로님께서 잘 지적하셨다시피 이 사건에서는 너무 당사자 간의 어떤 대립이 첨예하게 이루어졌고 서로 간의 합의도 잘 안 되고 예, 서로 뭐 과수원에서 농성도 하고 그런 좀 극한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 잘 안 되었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은 많습니다. 일들이 많네요. 네. 지금까지 큰 사건들을 얘기해봤는데 저는 사실 궁금한 것도 아직도 너무 많고 그리고 이 법이라는 게 사실 재밌네요. 그리고 네. 저는 항상 골프장 안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네. 궁금했어요. 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지? 네. 그런데 오늘 어쨌든 속 시원하게 네.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오늘 제가 프로님 뵈니까 배제희 변호사를 해야 되겠다. 골프장에서 한번. 네, 골프장에서는 배제희 변호사를 찾아라.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오늘은 법률이지만 골프장 안에서 사실 작은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여쭤보고 싶은 것도 너무 많고요. 지금까지는 조금 큰 사건이었으면 자, 이 편에서는 좀 골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사건들을 좀 많이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배제희 변호사님에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